안녕하세요. 간호지식제작소입니다. 2026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기본간호학 과목 모의 테스트 2차입니다. 동문항은 2022년에 출제된 문제 대부분과 2021년도 출제된 일부 문제를 난이도를 다소 높여서 변형하였습니다. 각 문항당 40초 후에 정답과 해설을 해줍니다. 마음속으로 정답을 맞춰보세요. 18개 이상 맞아야 간호사 국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직후에 커프를 느슨하게 감을 때, 폭이 좁은 커프로 측정할 때, 측정 후 바로 재측정할 때, 커프를 감은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을 때, 팔에 힘을 주면 이완압이 높게 측정됩니다. 다음은 낮게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커프의 공기를 빨리 빼면 수축기압이 낮게 측정됩니다. 측정하는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높거나 커프가 너무 넓으면 낮게 측정됩니다. 2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1. 기침을 할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복부를 사용하여 강하게 내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슴을 약간 앞으로 굽힌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가슴을 압박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은 효과적인 기침 자세와 반대되므로 오답입니다. 보기 T. 수술 부위를 지지하면 통증을 줄이고 기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보기 3. 분비물은 삼키지 않고 외부로 배출해야 합니다. 삼키는 것은 기침 반사를 억제하며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보기 4. 식사 직후 기침은 구토나 흡인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최소한 식후 1시간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5. 입과 코를 가려주고 입으로 공기를 크게 들이마신 후 입과 코를 막은 채로 기침합니다. 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기관절개관 흡인은 기관절개관을 통해 기도로 들어온 비정상적인 분비물이나 점액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도의 통풍을 유지하고 기관절개관 내부를 깨끗하게 하며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호흡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산소 공급을 유지하면서 기관절개관을 통해 성냥갑 크기의 흡인관을 삽입한 후 점액을 제거합니다. 기관절개관 흡인 시에는 기도 저항이 증가하므로 기도 강직성 증가, 기도 내 액체 축적, 점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테터 삽입 후 10에서 15초 이상의 시간을 두고 흡인하고 다음 흡인 전에 대상자가 회복하도록 최소 20에서 30초 정도의 휴식 시간 간격을 둬야 합니다.
절차는 오른손으로 카테터를 잡고 흡인 조절 구멍을 막지 않고 카테터를 기관절개관에 삽입합니다. 흡입할 때에는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흡인 조절 구멍을 막고 흡인합니다. 멸균 생리식 염수를 통과시켜 흡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카테터는 사용 후 멸균 생리식 염수로 통과시켜 깨끗하게 세정한 후 흡인 장치를 잠급니다. 침상머리는 45도로 올리는 세미 파울러 자세나 파울러 자세를 취합니다. 벽 흡인 장치의 권장 흡인압은 성인은 110에서 150mm입니다. 보기 1. 내관 삽입 후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고정해야 합니다. 느슨하게 둘 경우 내관이 빠지거나 기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2. 신속한 처치도 중요하지만 멸균 상태 유지가 기본 전제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부위이므로 무균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보기 3. 내관은 기도에 직접 연결되므로 청결 장갑이 아닌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청결 장갑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보기 4. 소독의 기본 원칙은 가장 오염된 중심에서 덜 오염된 외측 방향입니다. 기관 절개 부위는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절개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소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보기 5. 입김을 불어 말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금기입니다. 습기는 멸균 거즈나 자연 환기로 제거해야 합니다. 4번 문제. 정답은 4번 비제호흡 마스크입니다. 단순 마스크는 낮은 양에서 중간 정도의 양의 산소를 공급하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약 40%에서 60%의 산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면 텐트는 환자의 얼굴을 덮고 코와 입을 개방하여 호흡을 돕는 의료용 장비로 주로 상부기도 감염, 천식, 폐렴 등 호흡 곤란을 겪는 환자들에게 사용합니다. 텐트 안에서 환자는 코와 입을 개방한 채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강 캐뉼라는 낮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양쪽 코에 삽입되는 작은 프루넬을 콧구멍에 삽입되어 고정합니다.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벤츄리 마스크는 가장 정확한 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산소 공급 장치를 연결하여 다양한 산소 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벤츄리 배기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제호흡 마스크는 마스크 내부에 일방향 밸브와 산소 공급 튜브가 있습니다. 일방향 밸브는 환기 시에는 산소가 마스크로 흐르도록 허용하지만 환자가 내쉴 때 환기된 공기가 마스크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고 흡입 시에는 산소가 공급되도록 합니다.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제공하므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부분 재호흡 마스크는 비재호흡기 마스크와 유사하지만 마스크와 탱크백 사이에 양방향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사용하여 호흡을 탱크백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저수조백의 산소 농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혈중 산소 농도가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문제 5 정답은 5번입니다. 섭취량은 환자가 몸에 넣은 물질 또는 약물의 양입니다.
환자가 경구로 약을 복용하거나 음식을 섭취한 경우 주입된 약물이나 영양제, 항생제, 희석액, 정맥주사 주입액이 해당됩니다. 배설량은 환자의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된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입니다. 구토량, 대변, 설사량, 소변, 땀, 호흡, 타액, 소화액, 담즙, 상처 배아액은 배설량입니다. 문제 6 정답은 1번입니다. 지속적 점적식 위관 영양은 장시간 일정한 속도로 영양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주입 펌프 사용이 권장됩니다. 이는 과다 주입, 구토, 흡인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보기 2. 위 잔류량 확인은 일반적으로 4시간마다 하며 30분 간격은 불필요하게 자주 확인하는 것이고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3. 주입 세트의 공기를 제거한 후 영양액을 주입해야 합니다. 공기가 환자의 혈관으로 들어가면 공기 폐색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가 영양액과 혼합되면 영양액의 부피가 변경되어 정확한 영양액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보기 4. 위관 위치 확인은 일반적으로 공기 주입 후 청진 또는 폐하 검사나 엑스레이를 사용하며 다량의 물을 급속히 주입하는 것은 흡인 위험이 있어 금지됩니다. 보기 5조 영양액 공급 직후 안과위를 취하면 위 내부의 액체가 위식도로 역류하거나 액체가 위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좌위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유동식 주머니는 오염 및 세균 번식 위험 때문에 매일 또는 24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된 영양액은 1000에 가까운 온도로 든 후 사용해야 위장 자극과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입하면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7 정답은 4번 발륨관장 검사입니다. 발륨관장 검사는 결장의 구조적 이상, 용종, 종양, 협착 등을 확인하는 조형 검사입니다. 바른 영상 촬영을 위해 장을 깨끗이 비워야 하므로 검사 전 붉은 고기, 철분제 등을 피하고 하재, 복용이 필요합니다. 월경, 치핵 출혈 등 출혈성 상태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사 연기가 필요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직장의 내부를 살피기 위해 직장에 관련된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검사이다. 주로 직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시행됩니다. 대변 잠혈 검사는 대변 샘플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소화관 출혈을 감지하는 검사입니다. 대장암, 십이지장 궤양, 크론병 등 소화관 질환의 일부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붉은 고기나 철분제 등과 같은 음식과 약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문제 8 정답은 4번입니다. 단순돈 요관과 유치돈 요관은 둘 다 방광에 삽입되어 소변을 제거하거나 방광 세척 용도로 사용되지만 단순돈 요관은 방광 내의 혈전이나 결석 등을 제거하거나 방광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며 반면에 유치돈 요관은 방광을 비우고 소변을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단순돈 요관은 주로 단기간 사용되며 몇 시간부터 몇 일까지 사용하지만 유치돈 요관은 장기간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간 사용합니다. 단순돈 요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갑작스럽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 환자, 무균적으로 소변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수술 전 잔뇨량 확인, 척수 손상 환자가 스스로 주기적으로 배뇨할 수 없을 때 훈련용으로 일시적 방광 감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유치돈 요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중 및 수술 후 정확한 소변량 측정 필요시, 의식이 없거나 배뇨 불가능한 중환자, 요로 폐색으로 장기 배뇨 관리가 필요한 경우, 척수 손상 환자, 중증 치매 환자에서 요실금 관리, 회음부 수술 후 배뇨를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9 정답은 3번입니다. 저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수치가 3.5mEq/L 미만일 때를 말하며 심장 박동 이상, 근력 저하, 위장관 운동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칼륨 혈증의 보충은 정맥 주사나 경구제 외에도 관장을 통한 보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칼륨 보충 관장입니다. 직장 점막을 통해 칼륨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히 경구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심 정답은 3번입니다. 졸저굴곡은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 중 하나로 발을 아래로 누르듯이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동작입니다. 일상 동작으로는 발끝으로 서기 또는 가속 시 페달을 밟는 동작과 유사합니다. 보기 1번, 졸저굴과 반대 개념인 졸배굴곡입니다. 보기 2번, 졸배굴곡 또는 발가락 신전입니다. 보기 4번, 무릎 굴곡 또는 종래번으로 족저굴곡과 무관합니다. 보기 5번 조개번입니다. 문제 11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 선열은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이고 관절 구축, 욕창, 호흡기계 및 순환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발받침은 족저굴곡 구축 예방을 위한 도구로 침요법 대상자에게 흔히 사용됩니다. 이불 무게로 인한 발끝 압박을 막고 발목이 중립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의 관절은 중립 위치로 정렬하고 교차 자세 피하기, 체위 변경 시 정렬 유지하도록 쿠션, 베개를 사용합니다. 보기 1. 혈류장애,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 유발합니다. 보기 취, 높은 베개는 경부 굴곡, 기형을 유발합니다. 보기 4. 단기간에는 편안함 제공하지만 무릎 굴곡 구축 위험이 있습니다. 보기 5. 척추 비틀림 및 근육 긴장을 유발합니다. 문제 12. 정답은 4번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추며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보기 2. 머리 쪽으로 서야 합니다. 보기 5. 무릎 굽히고 발로 밀게 유도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기출문제는 2명의 간호사가 환자를 침상머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었는데 정답은 간호사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후 무릎을 굽힌다 였습니다. 문제 13. 정답은 1번입니다. 냉스포는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 통증, 부종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출혈을 억제합니다. 반면 온스포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피로한 근육, 근육 경련, 근육 통증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제 14. 정답은 1번 사후시반입니다. 사후시반은 사망 후 모세혈관에 적혈구들이 모여 피부색이 검붉게 혹은 붉은 보라빛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생전에는 적혈구가 순환하지만 사후에는 적혈구도 정지합니다. 적혈구는 중력에 의하여 혈관을 따라 점차 낮은 곳으로 흘려내려 시체 아래쪽의 모세혈관에 모이는 혈액침하가 나타납니다. 사후경직 또는 사후강직은 사망 후 근육들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사후한랭은 사망 후 천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주변 온도에 가까워지는 현상으로 사망 시간 추정에 도움을 줍니다. 문제 15.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낙상 위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보여주며 대상자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고
조명, 보조기구 등 환경 및 보조적 요소를 포함한 개별화된 간호계획 수립을 강조합니다. 보기 1은 낙상 예방을 명목으로 억제대를 사용하는 잘못된 접근이며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보기 2는 자율성은 존중하나 안전보다 우선시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보기 3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자의 기능 수준이나 야간 배뇨 위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보기 5는 근거 없는 침상 안정 권장으로 오히려 기능 저하 및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 16 정답은 2번입니다.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를 투쟁 또는 도피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소화 기능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위장관 운동이 억제되고 배변 또한 억제됩니다. 이에 따른 배변 관련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장 이완은 가능하나 주요 기전은 아닙니다. 연동운동 억제는 교감신경 자극의 대표적인 작용입니다. 대장의 연동운동이 줄어들며 배변이 억제됩니다. 수의적 복근 이완은 자율신경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내항문 괄약근 이완은 부교감신경 자극 시 발생합니다. 외항문 괄약근 수축은 수의적 작용입니다. 문제 17.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면역 저하 상태에서 비전형적인 감염 증상 인식 및 초기 대응 능력을 평가합니다.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는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해 면역이 극심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1238도씨 미만이어도 면역 저하자에게는 의미 있는 발열로 간주되며 폐혈증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정과 보고가 핵심 중재입니다. 특히 오한, 피로, 구강궤양 등은 감염의 초기 징후로 간주됩니다. 보기 1. 경과 관찰만을 제시하며 폐혈증 위험을 간과한 오답입니다. 보기 취. 국소적 증상만을 완화하는 중재로 우선순위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보기 3. 유효한 감염 예방 조치이나 이미 증상이 나타난 지금은 2차적 조치입니다. 보기 5. 중요하지만 현재 환자의 생리적 위험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문제 18 정답은 5번입니다. 아포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멸균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고온, 고압 증기의 온도는 121도씨 이상입니다. 고압 증기 멸균, 건열 멸균,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 등이 사용됩니다. 건열 멸균은 160에서 170도에서 2시간 이상 멸균하여
단백질 변성과 세포 구성 성분의 산화를 유도합니다. 문제 19 정답은 5번입니다. 비누와 물이 가장 기본이며 알코올은 비누 사용이 불가능할 때 대체제로 사용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30초 이상 문지릅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빠짐없이 문지릅니다. 손 씻기 전 장신구는 제거합니다. 청결장갑 착용 시에도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은 후 깨끗한 일회용 타월로 물기를 닦고 동일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문제 20 정답은 4번 마스크입니다. MRSA는 다제내성균으로 항생제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균주들입니다. 감염 환자는 접촉주의가 적용되며 보호장구 착용 순서는 손위생, 가운 착용, 마스크 또는 호흡 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장갑 착용입니다. 장갑을 가장 마지막에 착용합니다. 가마 안장순입니다. 반대로 보호장구 제거 순서는 장갑, 가운, 손위생,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마스크 또는 호흡기 제거, 손위생 순입니다. 장, 가, 고, 마, 손, 순입니다. 문제 21 정답은 2번 정맥주사입니다.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상태 의식 수준, 통증 정도, 소화 기능 등과 약물의 효과 발현 시간, 지속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무의식 상태에서는 환자가 약을 삼킬 수 없으므로 경구 투여는 어렵고 정맥 주사가 가장 흔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문제 22. 투약의 5원칙은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입니다. 문제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 확인을 두 가지 정보로 이중 확인하고 약물, 용량, 시간, 경로도 직접 재확인했습니다. 보기 1. 환자에게 설명 없이 졸린 상태에서 투여한 것은 대상자 동의 부족입니다. 보기 D.
포장약과 처방약명이 다르면 확인이 필수입니다. 올바른 약물 위반입니다. 보기 3. 의심되는 용량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용량 위반입니다. 보기 5. 경구약은 연하곤란 시 임의로 경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경로 변경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문제 23 정답은 4번 0.4입니다. 투여량은 투여할 인슐린 양을 인슐린 농도로 나눕니다. 20유닛을 50유닛으로 나누면 0.4ml입니다. 문제 24 정답은 5번입니다. 비강점적제의 정확한 투여는 약물의 흡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중력에 따라 점적된 약물이 정확한 비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자세 유지가 필수입니다. 대상자가 코를 풀도록 하는 것은 약물이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1. 앉은 자세에서 고개만 젖히는 것은 약물이 비강 전체에 고르게 도달하기 어렵고 양쪽 비강을 동시에 점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2.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비강이 위를 향하게 되어 오른쪽 비강으로의 정확한 점적이 불가능합니다. 보기 3. 점적 후 바로 코를 세게 풀면 약물이 흡수되기 전에 제거되어 효과가 감소합니다. 적어도 1~2분 기다려야 합니다. 보기 4. 코약은 목 뒤로 넘기지 않고 비강 내 점막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과도한 고개 젖힘은 약물이 인두로 넘어가 불편하거나 효과가 저하됩니다. 문제 25 정답은 5번입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기광이 수축을 예방해 기침과 호흡 곤란을 다스려 천식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진균 감염 예방을 위하여 흡입하고 1분이 지난 뒤 물로 입안을 헹궈야 합니다. 흡입 후 구강 내에 남은 약물이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26 정답은 3번입니다. 침상머리를 30도 이상으로 높이는 목적은
환자의 체중이 중력에 의해 발치 쪽으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반좌위를 취한 상태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환자의 몸이 발치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세가 흐트러지고 엉덩이나 천골 부위에 압박이 집중되어 욕창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관절 긴장 및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침상머리를 30도 이상으로 높여주면 상체가 더 수직에 가까워져 미끄러짐을 감소시킵니다. 무게중심이 엉덩이 쪽에서 등 쪽으로 일부 분산되며 자세가 더 안정됩니다. 자세 재정렬을 쉽게 하고 체중 부하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문제 27 정답은 4번입니다. 대퇴혈압은 상완혈압보다 10에서 22m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퇴혈압이 상완혈압보다 낮게 나올 경우 대동맥 협착증이 의심됩니다. 대퇴혈압 측정은 주로 팔에서 혈압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측정 부위는 대퇴동맥을 촉지하고 커프 위치는 대퇴부 중앙에 커프를 감습니다. 청진 위치는 서해부에 청진기를 대고 코럿커프 사운드 확인합니다. 보기 1. 커프의 길이는 대토의 둘레의 80% 이상, 너비는 40% 정도가 적절합니다. 보기 2. 다리는 심장 높이와 같은 높이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리를 올리면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보기 3. 대토에는 팔보다 굵기 때문에 더 넓은 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 5. 조절 밸브의 올바른 속도는 1초에 약 2에서 3mm입니다. 2mm는 너무 빨라서 정확한 코롯컵 사운드 감지가 어렵습니다. 문제 28 정답은 4번입니다. 강화 폐활량계는 심호흡을 유도하여 폐기저부에 있는 분비물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가능한 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표시기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여 폐 확장과 폐포 환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보기 1. 기침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분비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삼키지 않고 기침을 유도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보기 2. 폐활량계는 숨을 들이마시는 장치입니다. 빠르게 내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호기성 훈련에서 사용됩니다. 보기 3.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 폐 확장의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좌위나 반좌위를 취하도록 합니다. 보기 5.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더라도 통증 조절 후 적극적인 호흡 기운동이 필수입니다. 폐합병증 예방을 위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문제 29 정답은 3번입니다.
피부주름 두께 측정은 피하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여 신체 지방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절차와 반복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표준화된 측정은 오른쪽 측면에서 수행하며 측정 위치를 정확히 정해 일관성 있게 반복해야 비교와 추적이 가능합니다. 보기 1. 복부 중앙은 표준 측정 부위가 아니며 복직근 옆 측면에서 측정합니다. 또한 5초간 압박은 과도하며 2초 이내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보기 취. 측정 전 운동은 일시적인 혈류 증가와 천 상승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기 4. 피부 주름은 피부와 피하 지방만을 집어 측정해야 합니다. 근육까지 잡으면 측정값이 부정확해집니다. 보기 5. 캘리퍼는 피부를 집은 후 약 2초간 고정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수치를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1초 이내에 읽는 것은 정확도가 낮습니다. 문제 30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사례는 수술 후 침상 안정 및 감각 둔화로 인한 배뇨 지연 상황입니다. 이때는 가능한 비침습적 방법으로 정상 배뇨를 유도하는 간호중재가 우선입니다. 수분 섭취는 소변 생성을 촉진하고 물 흐르는 소리는 심리적으로 배뇨 반사를 자극하는 대표적 중재입니다. 침상에서도 가능한 편안한 체위를 제공하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기 1. 수분 제한은 오히려 소변 생성 저하로 배뇨 유도에 방해됨. 복부를 세게 문지르는 행위는 방광 손상 위험이 있어 금기입니다. 보기 2. 체위 변경 제한은 정상적인 배뇨 자세 유지를 방해합니다. 침상에서도 좌위 또는 가능한 반좌위로 체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보기 3. 얼음 찜질은 혈관 수축을 유도하여 오히려 배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